이번 강의에서는 초기의 인공지능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최근의 딥러닝까지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일군의 학자들은 뉴햄퍼스주 다트머스 대학에 모여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컴퓨터가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한 것인데요. 이들은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낙관하여 록펠러 재단에 기금을 요청했지만 당시의 컴퓨터는 학자들이 구상한 안건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빠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은 기계 번역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진전을 보였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혔고 수많은 예외와 가능성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결국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울도 이제 끝나가는 듯 합니다.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향상되어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통계 모델보다 한층 성능이 강화된 성능을 보이는 머신러닝 모델은 적응력이 훨씬 유연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서 연상하는 것이 바로 범용적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며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람 수준으로 지능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요소 기술이 필요한데요. 물체나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 주변과의 거리와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술, 또는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는 기술이나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을 내는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과 유사하게 종합적으로 갖추어지면 범용적 인공지능 기술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시작이 1956년부터라고 했으니까 이미 6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범용적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 곧 완성될 것이다 라는 표현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혁신 사례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몇몇에는 모두 이런 범용적 인공지능 기술이라기보다는 이 중 아주 일부의 기술을 적용하거나 조합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과 각 단계별 기술의 특징, 그리고 왜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크게 분류하자면 지식과 추론 기반의 고전적인 방법과 데이터 및 학습 기반의 최근의 방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학습적 방법에서 학습적 방법으로 변해간 것인데요. 먼저 지식과 규칙 기반의
전통적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말할 때 온통 그 자체가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모두 데이터 기반의 학습적 기법입니다. 머신러닝의 기법에는 의사결정 나무, 서포트, 벡터 머신, 회귀 분석, 군집 분석, 차원 축소 같은 것들이 있고요. 딥러닝도 크게 보면 머신러닝의 한 기법입니다.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머신러닝인 것이죠. 최근 딥러닝은 인간의 인식, 즉 눈이나 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서 인식하는 것을 모방하는 영역에서 특히 큰 발전을 이루어 이미지나 문자 인식, 얼굴 인식 또는 자연어 처리와 자동 번역 등의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통적인 인공지능 기술부터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전통적 인공지능에서는 추론과 지식을 기반으로 규칙을 도출하려 하였지만 세상의 문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칙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초기 인공지능 학자들은 휴리스틱 탐색이라는 것을 개발하였는데요. 휴리스틱이란 일단 복잡한 문제를 인지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게 축소시킨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하려는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면 체스의 게임법 개발에 이 기법을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체스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연히 시작점에서 마지막 이기는 점까지의 경로를 모두 탐색해 본다면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아무래도 답을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탐색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리스틱 탐색이라는 것입니다. 체스는 좀 복잡하니까 틱택토 문제를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틱택토라는 게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모까지는 아니고요. 3모과 유사한 게임인데요. 3개의 연속된 돌을 먼저 두면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시작할 때 제일 가운데에 돌을 두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경우를 따져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게임을 시작하고선 여기에 두면 어떨지 또 한 칸을 옮겨서 두면 어떨지 등을 가장 첫 번째 칸부터 일일이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휴리스틱 탐색은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함수로 만들어 탐색 시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더 빠른 문제 해결, 더 빠른 추론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후 지식과 규칙 기반에 의한 추론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규칙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사용하여 추론 엔진에서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죠. 논리적 추론 엔진의 핵심은 바로 if된 규칙인데요. if된은 만약 A라면 B이다 식의 규칙을 지식 기반 시스템에 미리 저장해 두었다가 실제 A라는 것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B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보다 고도화시키면 인간 전문가를 대체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전문가들의 지식을 먼저 규칙의 형태로 지식 베이스에 넣어두고 논리적 추론 엔진을 사용하여 전문가의 의사결정 혹은 판단 능력을 흉내내려 한 것이죠. 지식 베이스가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그러했습니다. 환자들의 증상과 병력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요.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사실과 규칙을 수집한 다음 시스템상에 입력을 해두고 컴퓨터가 로직을 사용해 추론하도록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이 방식은 전문가로부터 규칙을 수집하는 데서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전문의들이 규칙에 의존하기보다는 경험의 기초에 진단을 내리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오래된 규칙이 폐기될 때마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어야만 했고 환자들의 증상과 병력을 수집해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 자체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전문가 시스템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다수가 개발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이론적 개발에 치우쳤고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한 면이 컸습니다. 복잡한 영역에서는 규칙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손으로 추가할 때마다 서로 다른 규칙들 간의 상호작용 및 예외적 조건을 추적하는 일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전문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간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세대 인공지능 연구원들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가능한 모방을 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였고 결국 전문가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바로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식 기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암묵적 지식들을 어떻게 모두 명시적 규칙의 형태로 표현하여 저장하는가 였습니다. 설정된 규칙 내에서만 답을 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론이 어렵고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대해 규칙이 미리 정의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식 획득의 문제는 결국 데이터 기반의 학습이라는 것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곧 머신러닝의 발전으로 이어진 것이죠.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지금 예측하려는 것에 대한 답이 과거 데이터에 녹아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영화를 선호할지 예측을 하려면 A와 비슷한 성향이 있는 다른 사람이 본 영화 데이터를 분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손글씨로 쓴 숫자를 인식해내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방대한 숫자 데이터를 우선 익혀서 숫자별 모양에 대한 대략의 특징을 이해하고 덧붙여 다양한 손글씨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함으로써 여러 가지 변형된 모양이 존재한다는 것도 익혀둡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에서
정답을 알아내는 머신러닝 기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럼 비학습적 기법인 전문가 시스템과 학습적 기법인 머신러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신청한 신용대출의 한도를 결정하는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볼까요? 대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청 고객의 나이, 연봉, 직장, 재산, 이런 상태 등 수많은 정보를 감안하여 대출 한도 기준을 결정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시스템화하여 전문가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람 전문가가 사용하고 있는 의사결정 규칙을 다 끄집어내어 논리적 규칙으로 만들고 이 규칙을 바탕으로 사람 전문가처럼 의사결정을 내리는 로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규칙에 따라 전문가 시스템은 대출 한도를 자동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의료 영역과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직관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을 모두 명시적인 형태의 논리 규칙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일단 만들어진 규칙 베이스를 상황 변화나 특정한 맥락에 따라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죠? 이럴 경우 데이터 기반의 학습 기법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먼저 지난 10년간 그 회사에서 진행된 대출 데이터를 모두 모아봅니다. 성공적인 대출도 있고 실패한 대출도 있을 것인데요. 그 수많은 데이터에서 성공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준을 찾아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 예측 모델을 대출 한도 결정에 적용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이렇게 지식 기반 방법에서 데이터 기반 방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합친 하이브리드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 전문가의 경험도 데이터화하여 머신러닝의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한다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예측 성능은 더 향상될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인간의 뇌와 사고에 대한 지속적 흉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간의 지식을 기계로 옮겨 지식 베이스를 만들고자 하였고 인간의 전문적인 작업 방식을 흉내내고자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후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에 와서는 인간의 진짜 뇌와 유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의 사고 방식, 정보 분석 체계, 기억 방식 등 더 다양한 뇌과학적 연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온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어떻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특히 비즈니스 세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